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주말 휴일, 편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항상 그렇죠. 주말 휴일을 이렇게 좀 쉬고 나면 좀 개운하거나,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는 좀 더 이상하게 좀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콕 들어박혀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유독 월요일이면 저도 좀 더 피곤한 그런 거를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좀 힐링하러 산속에 들어가든가 술을 내야지. 자, 글로벌 증시들 저 뉴스들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는 7월 22일인데요. 미국 의회가 휴가 갔다가 돌아왔어요. 자, 근데 지금 부양책 내놓은 것들 요런 부분들이 지금 저 7월 말 정도에 만료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조금 내놔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까지 미국 의회가 휴가 중이라서 그런 것들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좀 차이가 큽니다. 뭐냐면 민주당 쪽에서는 약 3조 달러 정도의 부양책을 추가 부양책으로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 쪽에서는 1조 달러 정도, 그 정도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이견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민주당 쪽에서는 실업급여, 야, 실업급여 계속 줘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공화당이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야, 실업급여 계속 주면 그냥 계속 집에서 놀지. 일을 안 하지.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주지 말고 직장에 복귀하는 사람들한테 직장 복귀 수당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대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건 좀 나와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말고 작년 같은 경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 하나도 안 했죠. 뭐 하느라고? 쌈박질 하느라고. 지금 이제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합의가 안 된 것들이 부양책에 대한 그런 것들을 놓고 대립하느라고 그랬죠. 자, 합의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합의가 늦어질 경우에는 시장에 한번 충격은 올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이 그래서 조금 좀 제대로 잘 전에 같은 그런 탄력을 보이지 못하고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미국인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하는 얘기가 조 바이든이 당선될 확률이 90% 이상이다.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은 10% 미만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미국인들의 52%가 이 트럼프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가 또 한마디를 했죠. 중국하고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입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출처는 정보기관 그쪽에서 들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죠. 하여튼 그 인간은 뭐든 다 할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우려감도 있어요. 이 트럼프가 선거에서 져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트럼프가 이상하긴 정말 이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하원 쪽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를 저 떨어지면 그냥 집으로 보낼 게 아니라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한 번 더 되면 대부분 큰 죄 증거는 지나간다 그래요. 근데 저 요번에 그냥 단임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그 죄도 다 받아야 될 거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앤서니 파우치 미국 감염병 연구소장은 늦여름이나 가을 정도에 뭐 코로나에 대한 임상 실험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 얘기는 문신 얘기가 맞을 거예요. 7월 말까지 추가 부행책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문희 씨는 또 소기업에 대해서 급여보호 프로그램, 요걸 PPP라고 얘기를 하죠. 자, 대출해준 거, 이런 것들을 자동 탕감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IMF는 올해 미국이 6.6% 역성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뭐, 코로나 재확산이 최대 위험 요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저 WHO 지난 주말에 거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6만 명 가까이 됐어요. 자, 이거는 또다시 그 전에 최고치가 23만 명 정도, 23만 뭐 몇천 명 정도 그쯤이었었죠. 자, 좀 걱정이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요건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죠. 자, 이 트럼프가 저 미 국방부 쪽에다가 주한미군 감축하는 옵션 뭐 요런 거를 좀 저 압력을 집어 넣었었고 미국 국방부 쪽에서도 뭐 지난 3월 달에 저 감축하는 옵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제시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냥 진짜 승질 같으면 다 쫓아내버리고 뭐 우리도 핵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하여튼 잘 좀 이게 좀 풀려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저 지난 주말 금요일 정도에 저 시장 움직임 모습들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가 0.13%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홍콩이 0.47%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쪽 대만 쪽 같은 경우도 0.2%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좀 혼조권이었었죠. 다우가 뭐 0.23%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이 0.28% 정도 상승 마감. 나스닥도 똑같이 올랐습니다. 나스닥 시장도 0.28%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4%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좀 특이한 수급들 나온 게 있었는데, 기관 외국인들 뭐 매수를 해줬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짚어보기로 하고요. 코스피 시장이 0.8% 정도, 코스닥 시장이 1.05%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조금 지수들 움직인 것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나스닥 10분 봉을 보면서 미국 시장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뭐 여기죠. 자, 보시게 되면 특별한 조금 장중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은 좀 있었는데요. 조금 올라서 시작했다가 좀 마이너스권까지 좀 밀렸다가 재차도 좀 올라왔다가 이렇게 횡보하면서 자, 아침에 시작한 이 시초가 이상은 회복해 놓고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봉도 한번 볼까요? 자, 나스닥 일봉인데요. 지금 보시면 22평선 잘 지키고 있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주식시장을 크게 나쁘게 볼 만한 뭐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뭐 그렇게 보시고요. 나중에 저 22평선을 깨고 또 이 22평선 자체가 방향이 아래로 이렇게 향해 갈 경우 그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을 저거 HTS 화면을 봐야죠. 또 안 켜고 할 뻔했네요. 자, 아까 수급이 약간 좀 특이한 수급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개인 투자자들이 좀 팔았어요. 개인이 1121억 정도를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1167억 정도를 샀습니다. 기관이 366억 정도를 매수했고요. 자,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좀 매도를 많이 하다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 94억 정도를 순 매수해주는 모습이었네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한 923억 정도를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1162억을 순매수, 기관이 42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시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좀 매수를 했네요. 개인이 매도, 기관이 매도, 기관이 소폭 매도. 근데 말씀드렸듯이 옵션 시장에서 몇백억 정도면 뭐 그냥 이거는 그냥 구경하고 있었다, 이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이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대 매수, 코스닥 시장에서 1000억대 매수,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도 790억 정도를 순 매수해서 현물도 사고 코스피도 사고 코스닥도 사고 선물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옵션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콜옵션은 외국인들이 3억 정도를 샀네요. 그리고 금융투자가 8억 정도를 샀고요. 자, 풋옵션 쪽을 보면 외국인들은 풋도 2억 정도를 샀고 금융투자가 풋을 6억 정도를 팔았는데, 자, 외국인들은 소폭 양매수죠. 콜옵션도 사고 풋옵션도 사고. 자, 근데 금융투자 쪽이 좀 콜 매수 풋 매도, 자, 합성선물 매수 포지션인데 요거는 장이 위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누는 아닌 것 같아요. 포지션만 보면 그런데 지금 요거는 얘네들이 보시게 되면 그 전에 풋 쪽을 좀 매수를 좀 많이 했죠. 풋옵션 쪽을 좀 매수를 많이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 줄이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누적 수급도 한번 볼까요? 지금 뭐 누적 수급을 보기에는 조금 이르긴 한데요. 자,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9일이 만기였으니까 10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누적 수급, 콜옵션 쪽을 보게 되면 금융투자가 외국인이 한 21억 정도를 누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39억을 콜옵션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콜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도 사고 금융투자도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풋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24억 정도를 팔고 있어요. 금융투자가 93억 정도를 사고 있습니다. 자, 이 포지션인 즉슨 외국인들은 주가가 빠지면 물론 뭐 규모가 얼마 안 되죠. 몇십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뭐 그냥 이 포지션 방향을 확 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윗방향으로 올라가주면 좋은 그런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위든 아래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움직여줘야 돼요. 금융투자는 좀 크게 움직여주면 이들은 유리한 포지션인데 옆으로 이렇게 기는 모습이다라면 금융투자는 좀 손해보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뭐 수급까지 전체적으로 좀 짚어봤죠. 자,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시장 시장 움직임 모습 한번 보면서 10분봉을 보면서 코스피 좀 움직임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금요일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좋았죠. 예, 괜찮았습니다. 자, 뭐 조금 살짝 좀 플러스권에 출발해서 바로 이렇게 양선을 강하게 이렇게 뽑으면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랬다가 옆으로 이렇게 막 횡보를 좀 하면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요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뭐 장중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미국 증시 선물 시장에 대해서 잘 보십사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요게 저 미증시 선물 요쪽이 좀 좋았어요.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종가 무렵에는 장중에보다는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우리 장 열릴 때 이때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 괜찮은 반등이 좀 이렇게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어요. 자, 그래서 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뭐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었고, 또 문 대통령께서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저거 양도세가 저 개인 투자자들한테 뭐 이런 것들이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난주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괜찮은 흐름으로 지난주에는 마감이 됐고요. 자, 일봉을 한번 볼까요?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참 뭐랄까 팽팽해요. 팽팽합니다. 자, 지금 옆으로 계속 이렇게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요거는 전고점, 여기 코로나 사태 이전에 그 고점 근처에서 조금 저항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고 뭐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전고점을 시원하게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에는 이걸 좀 뚫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하고 저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양책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죠. 자, 요런 것들이 만약에 뭐 제대로 좀 나와주고 시장이 좋아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못 뚫는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쪽에서 불협화음이 좀 생기거나 다른 쪽에서도 또 뭐 또 다른 악재랄까 뭐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빨간 이평선 있죠. 빨간 선. 여기 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자, 지금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이 2156포인트 정도 있습니다. 요게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릴 때 한 2150포인트 정도 있었는데요. 약 6포인트 정도 위쪽으로 또 올라왔죠. 자, 21평선 자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 좀 가고 있는데 주가가 한참을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다 보니까 시원하게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확 돌리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번 주하고 이번 주가 뭐 다음 주 초 정도까지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미국 쪽에서 뭐 그런 부양책하고 뭐 이런 것들 제대로 나와주고 기업들 실적도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실적 부분들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부양책도 지지부진해진다라면 시장은 한번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뭐 들으면 알 것 같긴 한데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을 21평선으로 기준을 설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22평선 주가가 그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 시장은 그렇게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이 21평선이 좀 붕괴가 된다라면 그때는 뭐 한 2100포인트도 한번 깰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부양책이 안 나와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또 나옵니다. 그때 나와요. 영영 물 건너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양책이 안 나와서 막 저 시장이 조금 불안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시장이 불안하면 미국의 그 의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비판의 대상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뭐 당장은 합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합의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겠죠. 근데 이게 안 된다면 시장에 한 번 정도는 충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이 부양책을
안 내놓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최대한 시장이 흔들리면 그들 나름대로도 최대한 빨리 합의점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증시를 부양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 뭐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뭐 현재 상태에서는 22평선 위에 있으니까 뭐 시장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뭐 붕괴를 시킨다라면 2100포인트를 한번 깨는 그런 움직임 정도, 뭐그 정도로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 이 요즘 들어서 영상을 좀 다른 종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